네, 웹플러스 직격 인터뷰. 오늘은 송경찬 전 경산시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1년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마지막 날 오늘 뵙게 돼서 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자신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28년간 경북도에서 이제 쭉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경북도에서 경북 전체 경제 살림살이를 쭉 맡아서 해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북도청에서 일하다가 경산 부시장 또 포항 부시장을 또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경산 부시장, 포항 부시장을 하면서 큰 도시를 한번 운영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이제 산업을 어떻게 넣고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면 그 구성원인 시민들이 행복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공직 생활 28년 하셨고 네. 참 55세 나이에 조금 일찍 퇴직하셨는데 좀 섭섭도 하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결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 날 우리 도지사님하고 또 마당에서 도청 예. 앞마당에서 식사도 예. 하셨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 뭐 식사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한 식사 전쟁에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한동의 본부장 하면서 그 기획했던 거 다 못했던 이야기, 그 에너지 업무를 이제 마지막에 했습니다. 원자력 업무를 하면서 동해안권에 차기 정부에 원자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그런 대안 사업을 만드는 걸 기획했던 거를 지사님한테 마지막에 이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면 나오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덕담을 주로 나눠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겠네요. 예, 그때 이제 지사님이 세 가지를 하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세 가지를 잡아라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잔은 이제 낮에는 찻잔을 잡고, 예. 밤에는 이제 술잔을 잡고, 술자리 잡고. 세 번째는 휴대폰, 예. 휴대폰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하고 좀 통화도 하고 대화를 하라 하면서 현장을 누비야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덕담을 주셨고 또 그날 마침 또 운동화 한 켤레 하고 예. 배낭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예, 현장에서 아마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예. 그런 덕담이고 예. 아마 주문 같았습니다. 예. 딱 좋은 말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행정고시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경북도에서 공직생활 28년 하셨다는데 특히 경제과학 산업 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쭉 하신 거 조금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주로 이제 제가 도에 있을 때는 제가 집중적으로 한 것은 4차 산업혁명하고 에너지 업무입니다. 예. 주로 이제 제가 그때 4차 산업혁명 하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게 AI 관련해서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포스텍에다가 경북 AI 거점 센터를 만드는 게 지금 이제 그게 예. 전국적인 모델이 됐고 그때 이제 영남대에는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남대에는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예.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 지역이 선도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원을 만들고 아까 같이 AI 센터를 만들고 했고 예. 또 이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때 사실은 그게 경북에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예.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도원에 스마트 팩토리를 한 1000개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직접 관장한 적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또 포항 부시장 때는 제가 이제 포항에 가보니까 2년 동안 부시장을 했는데 이 철강 일변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산업을 다양화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포항에는 배터리 특구를 기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제가 한 2년 부시장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고 포항에 하나의 기업이 있었고 그다음 포스코케미칼, 예. GS 건설 같은 굵직한 그런 기업들을 한 1조 가량 투자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예, 예. 에너지 예. 뭐 이런 분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기업을 알려면 과학을 먼저 알아야 이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보다 산업보다 한 발 앞서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과학 분야의 기초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산업을 이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어차피 이 경산에 대해서 좀 큰 일을 또 예. 하시려고 지금 예. 행보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예. 경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우리 그 경산시가 30만 예. 지금 앞두고 예. 경북도 내에서 지금 세 번째 많죠. 그렇습니다. 인구가. 인구는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인데 예. 지난번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경산 뭐 자치분권 포럼에서 우리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예. 경산은 위기 속 기회라고 하셨고 예. 그러면 위기는 무엇이고 예. 기회는 무엇이라고 이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위기는 이제 다 공감하겠지만은 네. 대학의 위기입니다. 예. 대학이 10개 있지만은 이게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진리안공단 같은 공단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가 이걸 어떻게 빨리 새로운 산업 모델로 바꾸느냐 그거 하나.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산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일터가 없는 주거만 있는 그런 베드타운화되어 있는 지금 그런 예 앞으로 대임지구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거. 아파트만 짓고 일터는 준비를 못한 그런 이제 아까 말한 대학의 위기, 공단 노후화의 위기, 예. 베드타운이라는 이 위기 이런 세 가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거꾸로 보면 예. 이걸 잘 활용을 하면 기회로 기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까 말한 대학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학이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이 또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네. 이런 대학 자원을 4차 산업혁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시라면 되거든요. 예. 지금 앞으로 도시는 브레인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음. 대학이 없는 도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많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위기인데 그걸 잘 가꾸고 그 자원으로 만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비즈니스 타운으로 그렇죠. 뭐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그걸 저는 예.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임지구에 어떻게 보면 11,000세대 정도 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대단히 아마 한 예산만 해도 2조가 넘는 거고 그건 한강 이남의 최대 거대 토목공사로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아파트 위주로 베드타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윤재영 국회의원께서 예. 그 내년도 예산에 그 이제 그 뭡니까 스타트업 파크 예. 그런 예산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지식센터하고. 그리고 지식센터는 예. 그전에 되어 있었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초는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창업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기존에 있는 10개 대학에서 창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10개 대학에서 대학의 유휴부지에다가 그 이제 대학 혁신 파크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보육을 해서 거기서 성장한 것을 그다음 대임지구에 스타트 키워내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임지구에 주거 플러스 일터를 만드는 비즈니스. 예, 그걸 차기 정부의 어떤 국책 사업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가능한 게 앞으로는 대학이 있는 곳에 지방 도시를 거점을 만들어야 청년이 수도권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대학이 있는 도시여야 되고 그건 경산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럼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 거냐. 우리가 기획을 해서 차기 정부에 이런 우리 자원을 가지고 있다. 어필을 해야 되죠. 네. 예. 그리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으로 근무하셨는데 네. 포항은 철강도시, 포스텍 연구도시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돼 있는데 경산은 사실 이 브랜드 랜드마크가 없다. 예. 근데 경산을 어떤 식의 브랜드나 미래 어떤 먹거리 산업이나 예.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쪽으로 강조를 좀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포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배터리 특구를 한 2년간 정말 거기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예. 그걸 하면서 느꼈는데 배터리 특구의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예. 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 경산을 위해서는 뭘 할까 저는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대학 자원이 있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건데 네. 전기차의 마지막 밸류체인이 뭘 거냐 그걸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 있을 때는 그게 배터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배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선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 음. 전기 자율차가 되면
이제 선이 없는 충전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경산에 지식산업지구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네. 인증센터가 있고 네. 지금 전기차 인증센터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앞으로 경산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서 네. 그걸 이제 도시 전체에 그걸 테스트 베드를 해서 그런 전기차, 자율차 그런 기업들을 앵카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것까지는 안 되고 현대차, 전기차 부품 연구소를 가지고 와서 그 세트로 하면 아까 말한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예. 현대차 전기 부품 연구소 그리고 앵카 기업이 들어오면 그게 저는 미래 먹거리가 되고 대학은 그런 학과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산이 뭐 우리가 경북 동해에서 상당히 큰 도시인데 예.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보면 예. 이 가까운 청도 예. 예. 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안 알려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 경산을 뭐 삼성현 도시다 뭐 우리들은 예. 알고 있지만 예. 경산을 이렇게 브랜딩 예. 랜드 마크를 만든다 뭐 예. 이런 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산하면 어디? 뭐 예. 청도 같은 경우에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 뭐 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아직 드는데. 뭐 그런 구체적으로 딱 브랜드를 하나 장소적인 것, 지명적인 것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못 있습니다만은 네. 그걸 앞으로 이제 계속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경산의 경쟁력이 뭘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10개 대학이 가진 창의 지식 서비스고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 대전하는데 아주 필수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경산의 녹색 경쟁력입니다. 네. 탄소 중립 시대에 예를 들면 금호강, 네. 803, 300개 호수 네. 이걸 어떻게 자원화하고 국책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가 그걸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 창의 서비스 그다음 그 아까 말한 녹색 경쟁력 그런 걸 융합시켜서 나중에 좀 그걸 전문가하고 토론해서 네. 경산에 아마 브랜딩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제가 본 거는 경산시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예, 이렇게 예. 딱 정리를 하셨던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제시한 것은 디지털 경제 도시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디지털 경제 도시의 핵심은 미래차 전환입니다. 우리 경산에 있는 300만 평의 산업단지에 좀 조성되거나 있는 게 한 300만 평이거든요. 예. 거기 한 중소기업이 한 3,5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다수가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이 제조업체를 어떻게 미래차로 전환하는가.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기차 부품, 현대차 전기차 부품 연구소, 무선 충전, 규제자의 특구로 해서 그런 거 좀 활로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업을 일으킬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임당지구에 네. 미래형 4차 산업혁명형 DNA 기업을 창업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도권으로 청년이 안 빠져나오도록 하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예, 예. 이제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 문화 도시죠. 사실은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려면 예. 인적 자원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학뿐만 아니고 초중고도 그 교육 정주 요건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성구에 못지않는 그런 교육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이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경산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예. 시청하고 교육지원청, 시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산이 이제 초중고에 들어가는 법정 교부금이 한 지방시 한 5% 정도 지원하는데 한 45억 되더라고요. 예. 그걸 한 좀 배로 늘려서 좀 더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한 예로 대학하고 좀 고등학교하고 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업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료 교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네. 이제 경산에서 수시로 합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수시 합격자. 네. 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예를 들면 A 고등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공부하는 산업수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네. 그 고등학교에 이런 뭐 학과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학하고 협업해서 대학의 빈 강의실에다가 우선 거기서 하고 나중에 공동학습센터 같은 걸 이제 필요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시키는 예.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협업하면 경산만의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산이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좀 교육 문화, 교육 도시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이 가진 그 압독국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전국화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압독국 문화가 전혀 안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아마 지금 경산시에서 아마 전시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는 압독국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걸 좀 디지털로 모으든지 지금 예를 들면 대구 박물관에도 있고 예. 영남대 박물관에도 있고 예. 경산 박물관에도 있거든요. 예. 그 흩어진 것을 한 한 곳에 좀 모아가지고 뭐 자료 협조를 하든지 뭡니까 원본은 거기 있더라도 좀 해서 그걸 좀 압독국 문화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여가 시설을 좀 많이 대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젊은 층을 만나보면 경산에 놀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녹색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예. 금호강, 팔공산, 호수 이걸 어떻게 여가 시설, 스포츠 시설을 그 안에다 넣을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초연결 도시 교통망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그 초연결 도시는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연결. 그 이제 많은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은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하양까지 예. 2023년 되면 이제 개통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신량까지 예. 연장할 것인가. 예.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경산까지 또 연결시키는 연장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수면 아래 좀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것은 이제 내년 되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 대구 경북 특별자치단체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가 출범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주요한 이슈로 경산에서 그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특별광역단체의 가장 우선 이슈는 아마 그거 될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어떻게 도시 철도를 연결할 건가. 그게 이제 경산이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성주나 영천, 뭐 칠곡 이런 데도 다 지금 네.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산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데이터 연결이죠. 이런 물리적인 말고 가상에다가 우리 현실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그걸 이제 대학에가 연계해서 창업으로 연결시킬 건가. 데이터 연결 도시, 그것도 하나의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됩니까? 그죠? 예. 저는 이제 경산에 이제 여러 분야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 경산의 도심하고 하양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제 하양하고 남산하고 이제 그 도로가 지금 중앙축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네. 그건 다행스럽고 그게 빨리 돼서 하양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경산이 금호강으로 이렇게 철도로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연결시켜서 하양하고 시내권을 연결시키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양 쪽에 개발이 많이 되죠. 아파트하고 경자구역이 되죠. 그걸 어떻게 대구하고 연결할 건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이 저쪽으로 군인으로 나가니까 하양하고 공항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문제. 그 문제. 그리고 안의 문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경산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외부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고 결국 이제 구체적인 안에서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산 시민들이 우리가 공직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리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또 시민 생활도 하고 하는데 경산시청의 어떤 그 능력 위주의 어떤 인사 시스템, 요즘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뭐 승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요즘 맞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적용할 수 있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되려고 할 때 이제 포부를 밝힌 게 경제시장, 기업가형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무엇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한테 승낙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산에 문화가 중요할 수 있고 일자리가 중요할 수 있고 복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합의해서 그럼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경제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 분을 발탁을 시켜야 되죠. 그게 이제 한 20, 30%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평가 시스템에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시가 추구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시민들을 소통해서 정하고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여기에 일해라. 내가 시민들한테 이런 허락을 받았고 시민들이 이걸 원하니까 나는 이게 첫 번째다. 그러면 거기서 성과 낸 사람은 당연히 발탁 인사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발탁 인사를 할 것은 뭔가 하면 민원 해결입니다. 시민들을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한 걸 그걸 제도화시켜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한 뭐 10% 정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그건 결국 시가 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미션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민원 해결을 많이 하고 적극적인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능력만 있어가 안 되잖아요. 네.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합쳐서 한 30% 정도는 발탁 인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요구사항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올해가 경제가 됐다고 해서 경제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이게 하다 보면 경제 말고 시민들 요구가 문화가 될 수 있고 복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시장이 계속 소통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경제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거기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시장이 그러면 거기에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발탁 인사를 해줘야 그러면 됩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진급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것들이 해결도 되고 좀 그러니까 한 70%는 이제 그대로 말하는 시스템을 가고 30%는 그런 목표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시가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그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죠. 평소 내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내 스스로 이제 자랑하려니까 쑥스러운데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뭐 업무적인 면도 있고 인간관계적인 면도 있고 뭐 이런 거 사회적인 관계 좀 자랑 스타일인지 뭐 스타일이나 자랑할 거는 좀 소통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거고 남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죠. 남 이야기를 좀 그 같은 입장에서 좀 듣는 걸 즐겨하고 좀 그런 게 장점이고 또 이제 이게 소통하려면 이게 세상 흐름에 좀 그러니까 소통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다니고 신문 열심히 보고 그런 거 해서 좀 세상 흐름에 좀 소통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런 게 좀 스타일이고 장점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공무원 할 때는 한번 일을 결정하면 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그런 걸 요새는 이제 큼도저라 그러죠. 그죠? 정확하게 일을 한번 정하면 확 밀어붙이는 그런 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산 시민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의미 깊고 경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올 한 해 정말 고생했습니다. 시장 또 공단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는 다행히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우리 가게도 잘 되고 뭐 공단도 잘 돼서 모두가 웃음꽃 피는 그런 경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찬 전 경산시 부시장과 대화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경창 이름으로 예. 삼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유 어려운데. 예. 여기 예. 우리 코너에는 꼭 하고 가야 되는 코너.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오늘 띄우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송, 송경창이 만듭니다. 경, 경산의 대전환으로 창. 창창한 경산을 화이팅! 그 뭐 아주 간결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핵심적인 딱 박혀 있는 것 같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이,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경산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아이고